손님 다 왔어요. 손님 다 왔어요. 집에 다 왔어요. 손님 저기 정신 좀 차려보시겠어요? 집에 나왔거든요. 핸드폰 챙기세요. 저기요 손님 핸드폰 챙기시고 여기 바닥에 핸드폰 챙기세요. 바닥에 핸드폰. 저기 손님 일어나 보세요. 저기 정신 차리셔야 돼. 손님 저기 정신 차리시고요. 저기 바닥에 핸드폰 챙기시고. 손님 이제 정신 차려보세요. 택시에 택시. 손님 일단 내려 일단 토하지 말고 차에다가. 저 일어나 보시겠어요? 엄마예요? 정신 차려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응. 나 일하러 가야 돼요. 지금 택시에 택시. 응. 손님 정신 차려보세요. 집이라고 집. 응. 집이에요. 응. 저기 저기 손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 가야 되거든요. 응. 저 일어나 보세요. 내가 여자분이라 만질 수가 없어요. 일어나 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내가 여자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내리셔야 돼. 손님 저기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정신 좀. 술 좀 깨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손님 저 가야 된다고. 알았다고. 정신 좀 차려보시고요. 집에 다 왔잖아요. 가야지 집에. 손님 저 공무원이에요? 응. 왜 그래 진짜. 나 일해야 된다고. 저 카드 좀 주세요. 카드. 알았다고. 어디요? 손님 집이요. 이거 카드 안 돼. 이거 지역 화폐 안 돼요. 이거 안 돼. 그러면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저거 밑에 떨어진 거 손님 카드 아니에요? 어디? 기다려봐요. 내가 줄게. 여기요. 받으세요. 카드. 손님 집에 가셔야지. 손님도 집에 가셔야 돼요. 손님 저 일어나셔야 돼. 정신 차리세요. 손님 일어나세요. 집에 가야지. 손님 일어나세요. 다 왔어요. 집에 가야죠. 손님 내리셔야 된다고. 내려야 된다고. 내려. 손님 저 일어나 보세요. 저기 다 왔다고. 손님 일어나야 된다고요. 일어나. 저기 일어나야 된다고요. 저기 일어나세요. 일어나.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기 택시기사인데요. 그 여성 손님이 잠드셔서 안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좀 출동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여기 아파트요. 예, 정문에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요, 일어나 보세요. 저기 일어나 보세요. 저 일어나 보세요. 저 집에 다 왔다고요. 알았다고. 내리셔야 된다고. 정신 차려. 보세요. 저기요, 저기 이러시면 안 되고 저 일하러 가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저 일하러 가야 되거든. 네. 저기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내리셔야 돼요. 빵. 내리셔야 돼요. 저기 저 일하러 가야 돼서. 정신 좀 차려주세요. 네. 정신. 좀 차려주세요. 예. 저기 내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네. 저기. 어이구 저기 다쳐요.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 네.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네. 저기 다치시거든요. 잠깐 내가 손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일어나셔야 돼. 저기 힘주고 일어나야 돼. 저기 일어나셔야 돼요. 아이고 저기 일단 그러면 의자에 앉아. 의자에 앉아. 저기 정신 차리셔야 돼. 아이고 아니 지금 여기 누우시면 다쳐요. 다쳐. 여기 손님 일어나. 저기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집에 다 왔으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가족분들 계세요? 일단 이거 네. 토하신 거 내가 돈을 받아야 돼요. 아시죠? 근데 정신 차리셨어요? 일단 일어나 보시겠어요? 정신 차리셨어요? 일행분이신가요? 아유. 네. 제가 영업을 못해서 카드를 긁었어요. 이거 토하신 거 제가 영업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일단 제가 긁었어요. 얼마를 10만 원 긁었어요. 제가 이제 영업을 못해요. 이래버리면. 내립시다. 끌고 다는데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주세요. 자, 잠깐만. 이거 의자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이게 다른
하는데 정신을 아예 못 차리셔갖고 그러면 돼요. 근데 지금 차에다가 이렇게 토를 해갖고 어쨌든 돈을 있는데 이거 기다려 보면 네, 감사해요. 죽겠네. 오늘도 강제 퇴근 당해버렸네요. 안 그래도 저번에 오바이트 영상을 보고 실제로 손님이 토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 좀 그거를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비용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손님들은 절대로 그거를 왜 줘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장담하건대 그거를 한 번에 오케이 하고 주시는 분은 진짜 100명에 5명 될까요? 일반 사람들은 사실 잘 납득을 하지 못해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오바이트 하면 돈 안 내거든요. 근데 택시는 왜 내야 되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업종은 서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가 정해진 근로 시간 안에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개인 택시, 법인 택시 할 거 없이 이 사람들은 결국에 시간이 돈이란 말이에요. 기사님들은 다 아시죠? 그런 상황에 손님이 차에다 오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못 주겠다. 이러면 그 손해는 온전히 개인 기사 혼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인, 개인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세차만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냄새는 되게 오래 가요. 일단 기사도 차에 있기가 불편하고 새로운 손님이 타시면 그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들은 이 돈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돈을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는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금액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건 무조건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최소한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가격은 제 생각에 5만원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 기준 손님이 오바이트를 한 시간이면 대략적으로 저녁 9시에서 새벽 1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택시 매출은 보통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그리고 할증 시간에 손님이 많은 피크 시간이라면 5만원까지도 충분히 나올 만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시간에 손님을 못 태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배상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손님이 이렇게 토를 하시면 이런 데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렇게 오바이트한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바닥에만 오바이트를 해서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5만원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빨리 가서 매트만 빨고 걸레질만 좀 하고 매트만 좀 말려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게 조금 곤란한 건데 오바이트를 하면 이런 차 문짝 그리고 이런 시트까지 오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부터는 가격이 올라가요. 먼저 문짝을 청소하는 방법은 저는 지금 이렇게 전기장치가 돼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한데 세차장에 가서 고압수로 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편하고 제일 깔끔하고 고압수로 한번 쏴주고 그리고 이제 문만 좀 닦아주면 되는데 마르는 데야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럼 이 정도면 얼마를 받아야 되냐? 본인의 영업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저는 사실 10만원을 받아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 가격이 올랐냐면 일단 기사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상당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값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토하면 냄새가 좀 심해요. 그래서 바로 집에 못 가고 창문 열어놓고 환기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최소 10만원 그리고 내가 영업시간이 진짜 지금 얼마 안 됐다 한 2-3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래버리면 하루 손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럴 때는 못해도 15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제일 곤란한 경우인데 시트에다 토했는데 여기다 토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데 여기가 안전벨트 꽂는 공간이거든요. 사실 여기다 오바이트 하면 답도 없긴 해요.
이거 안으로 다 스며들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최소 15만원 받아야 되고, 저도 아직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우선 저는 여기다 오버히트 하시면 시트 탈거하고 청소하거든요. 이게 차종별로 시트를 탈거하는 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뒤에 열선도 없고 뒤에 육각 볼트도 없어서 시트를 탈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차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열선 있는 차 그리고 뒤에 육각 볼트가 있는 차들은 혼자서 제거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여기다 오버히트 하면 나 20만원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시트 클리닝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져가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청소는 제가 하고 갖고 와야 되고, 보통 그 단가가 2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한 게 진짜 너무 심하다 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20만원 이상 받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안전벨트 사이에 토한 경우에는 진짜 냄새 안 빠져요. 다음날도 냄새 나는 느낌이 나는데, 진짜 나는 건지 아니면 내 기분 탓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취객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오버히트 하는 손님 솔직히 저는 달갑지가 않아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 손님 같은 경우에 왜 만났냐면, 택시를 조금 하시다 보면 감이 와요. 이 사람 문제가 되겠다. 차에서 잠들어서 안 내리거나 아니면 차에다 오버히트를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 손님도 사실 살짝 오긴 했는데 약간 아이까리 했어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태웠단 말이에요. 왜냐면 귀로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귀로콜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오버히트 하시는 분들, 차에서 안 일어나시는 분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 일행한테 업혀와요. 자기 혼자 못 걸어와요. 만약에 혼자 걷는다고 해도 진짜 일자로 못 걷고 완전 비틀비틀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분들을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라도 태워볼까 싶어서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태워야겠다 라고 하시면 최소한 일행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근데 일행도 취했으면 곤란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으면 돈을 받는 방법은, 술 취한 사람은 사실상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일단 정신도 없고, 그래서 코를 호출해준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셔야 돼요. 열의 아홉은 일행이 불러줬어요, 택시를.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사실상 이 술 취한 사람은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주로 이런 방법을 써요. 긁기 전에 호출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봐요. 만약에 이 정도 술 취한 사람은 열에 한 7, 8은 일행이 불러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행한테 설명을 해줘요.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카드를 받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혹시 내일이라도 이분한테 얘기 좀 전달해줘라 라고 하면 사실 크게 뒤탈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부른 거다. 이제 이러면 좀 난감한데, 저는 이러면 가족을 찾거든요. 이 집이 봤을 때 혼자 사는 원룸이 아니고 아파트거나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족을 소환해내거든요. 술 안 마시는 가족들을 불러내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취객들은 그날 내가 돈을 못 받았다, 근데 다음날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 라고 하면 대부분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되면 보통 돈을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저도 민사소송 이런 거 귀찮긴 하거든요. 못하겠다가 아니라 귀찮아서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저도 그동안 차에서 토한 손님을 한 10대 명을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돈을 못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 받는 거에 대한 걱정은 또 크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안 태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해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오늘은 이렇게 손님이 오버히트 한 김에 실제 오버히트 손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를 해봤고, 이게 지금 대본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내용이 잘 담겼나 모르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